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됐다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의 사망 원인이 1차 부검에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정밀 부검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익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실종된 일가족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뤄졌습니다. 부검의 1차 소견에서는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부검이 이뤄진 일가족에겐 외상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바닷속에 플랑크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간이 지나서 이 속에 있는 게 플랑크톤인지 아닌지 그건 좀 더 감정을 해봐야겠다 그런 취지 같아요. 사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는 2차 정밀 부검을 할 예정인데 한 달 뒤 부검 감정서가 나오면 실종됐던 일가족이 수면제를 복용했었는지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인양 후 차량 기어가 주행이 아닌 주차로 돼 있던 점, 운전석에서 아버지 조모 씨만 안전벨트를 착용한 이유 등은 풀려야 할 대목입니다. 경찰은 추락 전후 과정을 살피기 위해 차량에서 확보한 블랙박스와 휴대전화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동안 또 말려한다는 걸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한 2주 이상도 써야 된다고 그러네요. 또 경찰은 아버지 조 씨의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에서 루나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카드 빚이 1억여 원에 달했다는 점을 토대로 가상화폐 거래소에 조사를 의뢰해 실제 투자가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대법원 판결이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해법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가장 중요한 일본의 사죄가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전범 기업이 1인당 1억여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 보내준다고 해갖고 나고야 미쓰비시로 보내갖고 이 고통을 다 오고 살았는데 하냐 안 미치겠어 내가.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기업들은 판결을 따를 수 없다며 버텼고 결국 이들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하라는 피해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현재는 일본 기업들이 재항고하면서 이르면 올해 8월쯤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국내 자산 현금화가 가까워지면서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외교부는 다음 달 4일 민관 협의체를 꾸려 배상 방안을 논의하려 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사죄 없이 용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나이는 먹었어도 마음만이나 사죄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이. 민관 협의체 구성과 논의 내용에 대한 설명도 없이 소문만 무성하다면서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하고 추후 일본에 청구하는 대위 변제안이나 제3자의 기부금을 모아 지급하는 방안 모두 피해자를 단순히 보상 대상으로만 보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피해자의 사죄 없는 이 화해를 받아들일 용의가 없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 대리인은 사죄가 선행되지 않은 외교부 민관협의체 참석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일본 현지 시민단체와 연대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완공 시기가 당초보다 3년 넘게 더 걸린다는 소식에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선 8기는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시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내년 개통 예정이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 하지만 오는 2026년으로 개통이 미뤄지면서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됐습니다. 차선이 자주 변경되니까 오늘은 이리 갔는데 다음에는 또 이리 가야 돼. 다음 날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이 불편하고 뭐 여기라도 한잔하고 싶은데.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거, 소음은 소음대로, 내연은 내연대로 이렇게 난리인데
차 갖고 다닌 것도 나만 불편한 게 아니지. 마음대로 못 다니니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광주시는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1단계 구간의 도로를 원상 복구한다는 방침입니다. 2단계 구간도 개통 시기가 3, 4년 더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지난해부터 광주시와 기재부가 공사비를 놓고 큰 의견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광주시가 9천여억 원가량을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6천여억 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도우기 3단계 사업은 1, 2단계 사업 비용에 따라 2030년 이후에나 추진 여부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총 사업비 협상이 기재부와 끝나고 나서 3단계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문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민선 8기 광주시 강기정 신임시장이 책임을 피하지 않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 초대 문화경제부시장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이 새로 신설된 재정경제자문역에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은 균형발전과 청년, 국방이라는 키워드를 김광진 부시장이 가지고 있다며 광주시와 국회 사이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기재부 제2차관이었던 안도걸 재정경제자문역은 호남 출신의 대표적인 재정예산통이라며 광주시 재정난 해결과 호남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초대 비서실장에는 전은옥 고령사회정책과장이, 행정비서관에는 여성 최초로 이문혜 조직관리팀장이 임명됐습니다. 누리호에 실린 조선대 초소형 인공위성이 무사히 사출됐습니다. 새벽 사이에는 이 위성과의 교신도 시도됐는데요. 그 결과와 현장 분위기를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누리호 성등 검증 위성이 큐브 위성을 쏘아 내보냈습니다. 조선대학교 연구팀이 만든 초소형 인공위성입니다. 분리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이 위성과 교신이 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고 신호를 수신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위성이 여기서 신호를 날렸는데 니네들이 받았느냐. 사출 이튿날이었던 오늘 새벽 2시 15분쯤 연구팀이 큐브 위성으로부터 상태 정보를 수신해봤습니다. 처음엔 신호가 미세하게 잡혔습니다. 무등산 뒷자락으로 위성이 넘어가는 단계여서 일단 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파가 좀 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 3시 50분쯤 들어왔습니다. 스탠바이 모드 상태로 계속 돌고 있는 상태고 배터리 잔량은 15.4V. 지금 배터리 상태는 정상입니다. 모니터를 지켜보던 연구진들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이 위성이 살아있다라는 데이터를 받으니까 좀 이전에 수행했던 것들이 조금 이제 주마등처럼 쓱쓱 지나가는 듯한. 새벽 사이 있었던 총 12번의 시도 중 8번 신호가 수신됐습니다.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성으로부터 상태 정보를 받는 것에 더해서 양방향 교신도 가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종 임무는 백두산 관측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촬영된 영상 데이터를 지상에 전송해서 영상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레벨 3가 되겠습니다. 연구팀은 지상국의 상태를 점검하며 교신 시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최종 임무인 그 영상 촬영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힘내서. 조선대의 큐브 위성 외에 다른 3개도 차례로 사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시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광주 지역 5개 구는 모두 조정대상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 등 전국 11개 시군구를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되
광주 전역 등 101곳의 시군구는 규제 지역에 계속 묶어두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는 주택 거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서도 집값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규제 해제 지역에서 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는 지난 2020년 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주택 대출과 세제 등에서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광주연극협회가 광주연극계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극단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연극협회는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극단 관계자 3명에게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다음 달 4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연극협회는 소속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익명 정수조사를 시행해 추가 피해 사례를 파악한 뒤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제9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정무창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무창 의원은 오늘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조석구 후보를 누르고 9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뽑혔습니다. 정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8대 의회 하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았는데 9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다음 달 11일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오늘 오전 광주 신안교부터 우천교까지 4km 구간 광주천에서 물고기 3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한 채 발견됐습니다. 폐사된 물고기를 수거할 당시 광주천의 용존 상소량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1.3 ppm을 기록했습니다.